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단원 물체의 운동 단원 중에서 물체의 속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를 되돌아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체의 빠르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떨수록 더 빨랐나요? 그렇죠. 짧을수록 더 빨랐죠. 다음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이동 거리가 어떨수록 더 빨랐나요? 그렇죠. 길수록 더 빠르다는 것을 지난 시간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력의 뜻과 속력을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해 볼 거고, 그리고 다양한 물체의 속력을 조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첫 번째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속력의 뜻과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여러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순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50m 달리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친구들 50m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 달렸네요. 네, 강아지는 6초, 말은 8초, 그리고 돼지는 10초가 걸렸대요. 이때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어떨수록 더 빠르나요? 그렇죠.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초 동안 달리기를 했을 때요. 이번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에요. 10초 동안 달리기를 했을 때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시간이 끝나가네요. 네, 10초 땡 하고 10초 동안 달렸어요. 이때 토끼는 10m를 달렸고 오리는 30m를 달렸다면 누가 더 빠른 걸까요? 그렇죠. 여기는 오리가 더 빠른 친구죠.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어떨수록 더 빠를까요? 그렇죠. 이동 거리가 더 길수록 빠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좀 더 새로운 용어를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은 속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속력이 무슨 뜻이고 이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리가 똑같고 시간이 똑같은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거리와 시간이 같을 때만 빠르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가 모두 다른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50m를 8초에 달린 친구랑 80m를 15초에 달린 친구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는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달라서 빠르기를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이때 우리는 속력을 사용을 해서 빠르기를 비교합니다. 이 속력이 무슨 뜻이냐면은 속력은 1초나 1분처럼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1초 1분을 뜻하는 겁니다.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50m를 8초에 달린 친구와 80m를 15에 달린 친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1초에 몇 미터를 달릴지를 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즉, 이 걸린 시간을 똑같이 맞춰줘서 우리가 누가 더 빠른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속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속력은 단위 시간인 1초나 1분,
시간으로 맞춰준 다음에 그때 이동 거리, 뭐 센티미터나 미터, 킬로미터를 비교해서 누가 더 빠른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는가, 아니면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했는가 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력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1초나 1분, 1시간에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미닛,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1초 동안, 이건 초를 뜻합니다. 여긴 1분을 뜻해요. 그 다음에는 이건 1시간을 뜻합니다. 1초에 몇 센치를 갖는가, 1초에 몇 미터를 갖는가, 1분에 몇 미터를 갖는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갖는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뭐 초를 먼저 나타내서 시간을 먼저 표현해서 초당 몇 미터, 초당 몇 센티미터, 분당 몇 미터, 시간당 몇 킬로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앞에 이동거리 단위를 먼저 말해주고 센티미터, 그 다음에 퍼 초, 아니면은 킬로미터 퍼 시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은 초속, 그리고 분속, 시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물체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초에 더 많이 간 거기 때문에 속력이 크다는 것은 물체가 빠르다는 것을 뜻하고, 일정 시간 동안 더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물체가 빠르다, 속력이 크다는 것은 물체가 빠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한 자동차의 속력을 한번 구해 볼까요? 네, 이제 한번 여기에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이동 거리는 240km고 걸린 시간은 3시간이에요. 그래서 240을 3으로 나누면 몇이죠? 그렇죠. 80이고, 거리는 킬로미터고, 시간은 시간이기 때문에 80km per hour, 아니면 시속 80km 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80km per hour. hour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다음 아니면 시속 80km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1초 동안 13m를 이동한 바람의 속력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이동 거리는 13m고 걸린 시간은 1초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13이 되죠. 그리고 단위는 미터와 초를 썼기 때문에 13m per sec, 13m per 초, 아니면 초속 13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험 관찰 44쪽을 한번 펴볼까요? 실험 관찰 44쪽에 보면 속력 구하기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 속 물체의 속력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교과서는 84쪽입니다. 84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한번 속력을 구해 보세요. 지금 여기처럼 속력이 미리 구해져 있는 것도 있고 속력이 구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속력이 구해지지 않은 것은 속력을 한번 구해 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속력을 구해 봅시다. 다 한 학생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먼저 나는 4시간 동안 160km를 이동했으니까 160을 4로 나누면 40km/h 시속 40km가 되고 다음 나는 3시간 동안 240 자동차는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했으니까 240을 3으로 나누면 80km/h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1시간 동안 60km를 이동했으니까 60km/h가 되고 기차는 2시간 동안 280km를 이동했으니까 140km/h가 됩니다. 그럼 실험 관찰 44쪽을 한번 해볼 건데 내일 우리 동네 일기예보를 보고 바람이 가장 빠를 때와 그리고 바람이 가장 빠를 때의 속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 실제 동네 일기예보를 보고 한번 내일 바람의 속력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네.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방법을 보여줄게요. 자, 한 학생만 영상을 보고 좀 어려운 친구도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여기를 보면 일기예보에 보면 이렇게 시간대별 바람의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가장 높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5시에 2.5m/s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동네 일기예보를 보고 한번 속력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동물의 빠르기를 한번 속력으로 나타내는 예를 조사해서 써볼 건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동물, 예를 들면 뭐 치타나 제비 같은 여러 가지 동물의 빠르기를 먼저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동물의 속력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실험 관찰 44쪽 3번에 네. 다 검색한 친구는 영상을 봐보세요. 네, 선생님은 치타와 제비를 검색했는데 치타는 속력이 무려 120km/h래요. 그러니까 시속 120km래요. 1시간에 120km를 갈 수 있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다음 제비는 비행 속력이 100km/h, 시속 100km래요. 네, 이렇게 되게 빠른 동물들을 선생님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조사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서 물체의 빠르기를 한번 조사해 볼 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야구나 축구, 농구,
뭐 배구, 배드민턴처럼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 물체의 빠르기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검색할 때는 야구공 속도, 야구공 속력, 축구공 속력, 배드민턴공 속력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다한 학생만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네, 선생님이랑 함께 봐볼게요. 양궁 화살의 속력은 240km/h다. 시속 240km래요. 다음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은 150km/h다. 시속 150km다.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속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생각해 볼까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내는 예를 더 찾아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우리 생활에서 속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인터넷 검색이나 스마트폰 검색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한 학생은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선생님은 빛의 속력을 찾아봤는데 빛의 속력은 시속 1, 10, 100, 1000만, 10만, 30만 킬로미터 퍼 초래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대요. 빛은 굉장히 빠르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빛은. 다음 태풍. 태풍이 올해 많이 왔는데 태풍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12.7m/s 이상이다. 초속 17.2m를 가는 게 태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는 속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먼저 물체의 속력을 어떻게 나타냈나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단위 시간이에요. 단위 시간. 그래서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터 퍼 세크, 초속 몇 미터,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 몇 미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이니 화면을 멈추고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달라요. 그래서 막상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속력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속력을 구하고 가장 빠르게 운동한 친구가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나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빠르게 운동한 친구는 도진입니다. 도진이는 450m를 150으로 나누니까 3m per 초예요. 혜야는 200m를 100초로 나누니까 2m per 초고 여운이는 1000m를 500초로 나누니까 2m per 초. 마지막 정준이는 400m를 400초로 나누니까 1m per 초가 됩니다. 그래서 3m per 초를 이동한 도진이가 가장 빠르게 운동한 친구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